맛의 문명사, 이번엔 이민자의 식탁입니다. 왜 미국의 이탈리아 음식은 이탈리아보다 더 이탈리아스러울까? 1903년 나폴리 항구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배에 오릅니다. 나이는 26. 시칠리아 내륙의 작은 마을에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가죽 가방 하나, 안에는 옷 몇 벌, 어머니가 넣어준 말린 무화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라의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 아메리카. 그는 나폴리에서 피자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피자는 나폴리 도시민의 음식이었습니다. 그가 아는 음식은 딱딱한 빵, 말린 콩, 가끔 나오는 작은 미트볼이었습니다. 고기는 1년에 몇 번 먹을까 말까 했습니다. 3주 후 배가 뉴욕 항구에 들어섭니다. 앨리스 섬 이민국 심사대 앞에 섭니다. 이름이 바뀝니다. 발음하기 어렵다고 서류에 영어식으로 적힙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주소가 바뀝니다. 맨해튼 남쪽 리틀 이탈리의 좁은 방 하나가 그의 새 세계입니다. 그런데 음식만큼은 바꾸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음식이 유일하게 남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음식은 고향을 떠나는 순간부터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변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가난한 이민자의 밥상이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식이 됐는지, 왜 고향을 떠난 음식은 고향에서보다 더 강렬해지는지, 이민자의 식탁이 담고 있는 생존과 기억, 그리고 욕망의 이야기입니다. 탐험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왜 떠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탈리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와인, 올리브 오일, 섬세한 파스타, 나폴리의 피자, 피렌체의 비스테카. 세련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음식의 나라. 하지만 19세기 말 이탈리아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861년 이탈리아가 통일됩니다. 그런데 통일은 남부의 번영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북부 산업 중심 경제가 남부 농업을 흡수하고 세금은 올라가고 토지는 대지주에게 집중됩니다. 시칠리아, 나폴리, 칼라브리아 지역 농민들의 삶은 통일 이후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1880년부터 1930년까지 약 400만 명의 이탈리아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유럽 역사상 단일 국가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민 물결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더 좋은 삶을 찾아 떠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농민이었습니다. 문맹이 많았고 이탈리아어보다 방언을 더 잘했습니다. 도시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음식은 어땠을까요? 고기는 귀했습니다. 1년에 몇 번 축제 때나 식탁에 올랐습니다. 치즈는 사치였습니다. 파스타도 매일 먹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주식은 빵이었습니다. 딱딱하고 거칠고 오래된 빵. 거기에 올리브 오일을 찍거나 절인 야채를 곁들이는 것이 일상의 밥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이민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첫 번째는 차별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은 당시 미국에서 가장 낮은 계층 노동자로 분류됐습니다. 아일랜드 이민자들과 함께 공사판, 탄광, 공장의 험한 일을 맡았습니다. 일당은 낮았고 주거 환경은 열악했고 사회적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WOP라는 경멸적 단어가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두 번째는 풍요였습니다. 미국의 19세기 말은 산업화가 폭발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입니다. 대형 도축장, 통조림 공장, 대규모 밀 농장이 가동되면서 식품 가격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육류, 밀가루, 설탕, 치즈. 남부 이탈리아에서는 사치였던 것들이 뉴욕의 시장에서 저렴하게 팔립니다. 이민자들에게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고향에서 1년에 몇 번 먹었던 고기를 이제 매주 살 수 있었습니다. 치즈를 마음껏 쓸 수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특별한 날에만 만들던 파스타를 매일 끓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이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던 것, 고향 마을 축제 때 먹었던 것, 미트볼, 토마토 소스, 치즈를 올린 빵. 기억 속의 음식을 미국의 재료로 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현된 음식이 원래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미트볼이 주먹만해졌습니다. 파스타에 고기가 듬뿍 들어갔습니다. 치즈가 넘치도록 들어갔습니다. 소스가 진해졌습니다. 양이 2배, 3배가 됐습니다. 왜일까요? 고향의 맛을 재현하려 했는데 왜 음식은 더 커지고 더 강해졌을까요? 심리학에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은 고향을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기억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먹었던 어머니의 미트볼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 속에서 더 커지고 더 진하고 더 맛있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생존의 불안이 기억을 과장시키는 겁니다. 언어를 잃고 이름을 잃고 커뮤니티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음식은 나는 누구인가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됩니다. 그러니 음식은 더 진해야 했습니다. 더 강해야 했습니다. 더 많아야 했습니다. 여기에 노동자의 현실이 더해집니다. 뉴욕 리틀 이탈리의 이민자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공사판에서, 부두에서, 재봉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14시간 노동.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빠르게, 많이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섬세함이 아니라 에너지였습니다. 그 조건에서 뉴욕 피자가 탄생합니다. 나폴리 원조 피자는 작습니다. 얇습니다. 토핑이 적습니다. 마르게리타 피자의 철학은 빼는 것입니다. 좋은 재료를 최소한으로. 뉴욕 피자는 그 반대입니다. 거대합니다. 기름집니다. 치즈가 두껍게 올라갑니다. 한 조각이 성인 남성의 손 크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두 노동자의 점심이었기 때문입니다. 5센트짜리 피자 한 조각으로 오후 6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음식의 형태는 그것을 먹는 사람의 삶이 결정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없는 음식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이탈리아 음식 중 일부는 이탈리아 본토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파게티 앤 미트볼. 이탈리아에서 파스타와 미트볼은 함께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미트볼, 즉 폴페테는 별도의 요리입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하나의 접시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처음으로 파스타도 마음껏,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먹고 싶었던 겁니다. 치킨 파르미지아나. 이탈리아 본토에는 거의 없습니다. 비슷한 음식인 멜란차나 파르미지아나, 즉 가지를 쓴 버전이 원형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지가 닭고기로 바뀌었습니다. 닭이 더 싸고 더 흔하고 더 많이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페투치니 알프레도. 이탈리아 로마의 알프레도 디 레일리오라는 식당 주인이 있었고 그 집 버터 파스타가 미국인 관광객들에게 소개됩니다. 1920년대의 일입니다. 그 후 미국에서 크림 파스타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어느 지역에서도 찾기 어려운 음식이 미국에서는 이탈리아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것들은 가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특정한 역사적 조건에서 만들어진 진짜 음식입니다. 고향의 재료가 없어서 고향의 기억이 과장돼서 새로운 땅의 재료와 문화가 섞여 그 과정에서 탄생한 새로운 음식 문명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이탈리아에서 파병됐다 돌아온 미국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 중에 이탈리아의 음식을 경험했습니다. 나폴리의 피자, 로마의 파스타. 고향에 돌아와서 그 맛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식당은 뉴욕, 시카고, 보스턴 같은 대도시에만 있었습니다. 수요가 생겼고 공급이 따라붙습니다. 1950년대부터 이탈리아 음식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피자 체인이 생깁니다. 통조림 파스타 소스가 슈퍼마켓에 등장합니다. 냉동 피자가 나옵니다. 이탈리아계 미국인의 음식이 그냥 미국 음식이 되어갑니다. 지금 미국에서 피자는 연간 450억 달러 규모의 산업입니다. 미국인 한 명이 1년에 평균 23파운드 약 10kg의 피자를 먹습니다. 피자는 이제 이민자의 음식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민 음식입니다. 여기서 역설이 완성됩니다. 가난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의 음식을 과장해서 만들었더니 그 음식이 세계 최강국의 정체성이 됐습니다. 없어서 더 많이 넣었더니 그것이 풍요의 상징이 됐습니다. 살아남으려고 만든 음식이 가장 사랑받는 음식이 됐습니다. 음식의 여정은 때로 사람의 여정보다 더 극적입니다. 뉴욕 리틀 이탈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903년 나폴리 항구를 떠났던 그 남자. 몇십 년이 지나 그는 이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손자들이 영어로 떠들고 손녀는 미국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이제 집에서 이탈리아어를 쓰는 사람은 그와 할머니뿐입니다. 그래도 일요일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입니다. 냄비에는 토마토 소스가 끓고 있습니다. 주먹만한 미트볼이 들어갑니다. 접시에는 파스타가 수북이 쌓입니다. 치즈가 듬뿍 올라갑니다. 이탈리아 어느 마을에도 없는 음식입니다. 고향 어머니가 만들던 음식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이것이 이탈리아 음식입니다. 이것이 가족의 맛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음식입니다. 음식은 레시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기억입니다.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지키려 했고 무엇을 새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고향을 떠난 음식은 변합니다.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때로는 원래 없던 것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 안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남으려 했던 사람, 기억하려 했던 사람, 새로운 땅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으려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의 욕망이 맛이 됐습니다. 그 맛이 세계로 퍼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이민자의 식탁을 다른 방향에서 들여다봅니다. 중국인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만든 음식입니다. 처음엔 포춘 쿠키, 제너럴 소스 치킨. 이것들도 중국에는 없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음식들은 이탈리아계 미국 음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형됐을까요? 같은 이민자인데 왜 음식의 운명은 달라졌을까요? 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미식 탐험대였습니다.